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같은 소리 안에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인간들이 천지빛깔인데 지금 소액생계비 대출 해준다고 하면 거의 저글링 수준으로 몰려들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 안하죠? 야, 1억이 돈이냐? 야, 요즘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야, 요즘에 새값까지 1억 모아봤자 안 된다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 뭐 월급 쪼개가지고 1억 뭐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 아파트 얼마 하는지 알아?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 새값까지 1억 모아도 안 돼.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1억을 모으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인지 보통은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웃긴 게 아니 1억을 만져본 적 없으면 1억의 가치를 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평생 살면서 금융자산으로 1억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도 1억을 모르는 거잖아. 1억을 모르는데 1억이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어떻게 하나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1억은 큰 돈 아닙니까? 큰 돈 아니에요? 왜 큰 돈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게 왜 큰 돈이냐면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 직장을 다녀서 단기간에 모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누가 봐도 단기간에 모을 수 없는 돈이야.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더라도 자기가 이제 노동소득으로 열심히 저축을 해서 1억을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1억을 모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누구나 달성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왜냐? 큰 돈이기 때문에. 물론 1억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10년 전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다르긴 하죠. 그래도 1억은 큰 돈입니다. 월에 100만원씩 모은다고 했을 경우 8년이고 올해 80만원씩 모은다고 했을 경우 10년이에요. 10년. 그것도 한 달도 안 쉬고 돈을 모은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모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가능한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함부로 보시면 안 돼. 근데 요즘에 이런 돈을 1억의 가치를 좀 함부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대한민국 먹고 사는 사람 힘들죠. 대한민국이 이제 좀 형편이 안 좋고 이렇게 좀 생활비 압박을 받는 분들 그리고 좀 미래가 안 보이는 분들 많이 있잖아. 그분들은 1억이 없겠죠. 1억 당연히 없겠죠. 1억은커녕 뭐 5천만 원 그 돈도 없겠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못 모아요. 돈을 제대로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 뭐 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을 하긴 하는데 좀 돈 관리를 못 해요.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공교육에서 경제교육을 1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육. 왜 일반 사람이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안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1도 안 해. 참 우리나라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공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교육을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정작 경제교육을 1도 안 시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보통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네. 금융 문맹이. 가만 끝만 낀 금융 문맹이. 그래서 돈을 버는데 돈을 관리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던 말이 그런 거야.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진 않은데 돈이 없네? 왜 돈이 안 모이는 거지? 이딴 소리 합니다. 분명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으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지. 그리고 뭐 나는 월급이 적으니까 돈이 안 모여.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월급적으로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월급적으로 돈 모았습니다. 단지 월급 적은데 돈 모으려면 안 써야겠죠. 요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에 비해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요즘 사람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가 점점 참을성이나 어떤 끈기 같은 게 좀 예전에 비해서 감소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할부를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요. 전 예전에 컴퓨터 살 때도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일시불로 샀습니다. 할부로 사본 적이 없어. 네.
어릴 때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막 내가 사고 싶은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어. 뭐 게임 CD 같은 게 있어. 그러면 할부로 삽니까? 옛날 할부가 없었죠. 우리 어릴 때는. 예. 20년 전 이때는 할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계속 모아서 뭐 용돈 모아서 이제 몇 달 모아서 막 이제 게임 CD 사고 뭐 자기가 원하는 프라 같은 거에서 프라 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제 구입하는 거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그 조건이 달성했을 경우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나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큰 돈 나가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사람들 보면 뭔가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조건이 달성했을 때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조건이 달성하기 전에도 할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어차피 나중에 이래서 갚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문제는 막상 이래서 갚으면 나간 돈이 많으니까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할부, 뭐 자동차도 할부, 뭐 다른 물건도 할부, 다 할부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를 절제하지 못해요. 많이 절제하지 못해.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뭐 땡전 앞으로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돈 안 쓰고 삽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적당히 써야 된다는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뭐요?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도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좀 이상해. 언제부터 배달 음식 이렇게 많이 먹었어? 옛날에 이제 그 자취하신 분들, 그 옛날에 자취하신 분들은 보면 그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 먹었잖아. 뭐 좀 먹을 게 없어 라면 끓여 먹는다거나.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드라마에 보면 이제 어떤 단칸방 같은 이제 부엌 달린 뭐 이제 한 칸짜리 방 보면 밥을 해 먹었거든. 옛날에 보면 간단하게 있잖아요. 집주인한테 뭐 반찬 같은 거 얻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김치볶음밥이나 이제 간단하게 장봐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자취해서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죠. 웬만하면 다 배달이죠. 근데 문제는 배달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식비가 많이 나가서 남는 돈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배달 음식 많이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 이러면 돈이 안 모인 데는. 근데 자신들이 왜 돈이 안 모이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합니다. 검토를 안 해요. 그냥 남들 쓰니까, 남들도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살면, 뭐, 나이 먹어서 내가 지금 월세 사는데, 이 월세방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다 나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까? 설계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돈은 버는데 자기가 이제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축을 못하는 분들, 자산이 안 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모은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있잖아요. 자신들이 1억을 달성하지 않았으면 1억이 적은 돈이고 뭐 가치가 거기 있다는 얘기 하지 마요. 그런 말 없어 보여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적금에서 1억 모아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단순 저축으로 1억을 모은다는 건 정말 힘들고 정말 처절합니다, 이게. 예, 모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1억 모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 남들 하는 거 안 해야 돼. 보통 1억 달성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으기까지 과정이 정말 힘들죠. 참아야 되죠. 뭐 남들 하고 싶은 것들 뭐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난 덜 가고 그리고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좀 덜 사 먹고 그리고 좀 뭐 차 같은 것도 굴리고 싶지만 좀 참아야 되고 그런 것도 다 견디면서 돈을 모으는 거지 막 할 것 다 하면서 돈 모으기 힘들죠 여러분.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이상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달 100만 원씩 8년 걸린단 말이에요. 8년. 8년은 꽤 긴 시간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1억을 모아본 사람은 그 1억을 모으기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고비가 있을 거예요. 막 차를 구입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큰 돈 나갈 일 있다거나 이런 위기가 있을 거야. 뭐 생활비 모자른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꾸역꾸역 버틴 겁니다. 네, 꾸역꾸역 버틴 거야 이게.
오랜 기간 버틴 거예요. 나도 사고 싶은 게, 나도 뭐 먹고 싶은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본인이 다 견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 인내심이 장난 아니겠죠. 1억을 모은 사람은. 인내심과 끈기가 장난 아니겠죠. 왜냐? 많은 소비 기억을 다 뿌리친 거니까 열심히 산 겁니다. 누구봐도 열심히 살았고 생활력도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고. 왜냐? 1억을 모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8년 동안 경제활동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요즘 보면 뭐 직장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좀 놀다가 다시 직장 다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일을 꾸준하게 못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끊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돈을 꾸준하게 벌어야겠죠. 그래서 예금 적금 1억 모았다는 얘기는 나는 성실하게 일의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탱자탱자 놀지 않고 돈 함부로 쓰지 않고 계속 일 꾸준하게 다니고 꾸준하게 다니면서 버는 돈을 함부로 안 쓰고 계속 모으고 그리고 많은 소비를 참아가고 그런 것들 다 견디고 해서 만든 돈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뿌듯한 돈이죠. 그래서 1억을 모은 사람은 그런 어떤 멘탈이나 어떤 끈기 같은 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을 모았기 때문에 2억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1억을 모아본 사람은 2억이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 이제 1억이 있으니까 목돈이 있으니까 이제 1억으로 이제 예적금하면 또 복리가 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을 한 군데 꾸준히 다녔으면 월급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축할 금액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억 모을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겁니다. 물론 1억에서 2억 모으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튼 예, 1억 이제 자기 능력으로 모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도 더 모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그럼 1억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